자, 오늘도 찬란한 노후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나눠볼까요? 네, 여러분의 노후 재무 족구를 도와드릴 램프의 요정 진이 송세원입니다. 진이를 깨울 자스민 이수안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내용을 기대해 보면서 어떤 얘기 해볼까요? 송세현 전문가님. 오늘은 40대, 50대, 60대 은퇴 준비의 핵심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최근에 한 은퇴연구소에서 발표한 주목할 만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은퇴자들을 위협하는 5대 위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은퇴자들의 위험, 주디는 어떤 위험들이 먼저 떠오르세요? 은퇴자들을 위협하는 위험. 네. 일단은 은퇴했으니까 돈 문제가 가장 위협적이겠죠.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네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은퇴자 위험 요소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설문조사 결과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60대의 5대 위험은 바로 창업 실패, 은퇴하자마자 치킨 가게 등등등 오픈하는 거죠. 캥거루족의 자녀 위험, 30대 40대가 되도록 독립을 안 하죠. 그렇죠. 못하는 겁니다, 사실. 네네,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황혼이혼, 뒤늦게 자아를 찾아가신다는 황혼이혼, 그리고 중대한 질병에 걸리는 것. 마지막으로 금융 사기 위험이라고 합니다. 네. 5대 위험 중에 황혼이혼이 있었네요. 연금 맞벌이를 해도 노후 자금이 부족할 판인데 사실 자유를 찾아 떠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황혼이혼을 한다면 노후 자금을 또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설문조사에는 황혼이혼으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액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황혼이혼을 통해 재산 감소액이 무려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 60대는 황혼이혼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은퇴 위험, 질병이라던가 자녀 문제, 사업 실패, 사기 이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하고요. 이 때문에 평균 8,700여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안타까운 사실은 이 5가지 은퇴 위험 모두 미리 대비를 하거나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도 불구하고요. 한 번씩 덫에 빠져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타격이 크고 특히 안타까운 부분은 바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시점 현금 흐름에서 정말 중요한 은퇴자분들이 금융 사기를 잘 당하는 원인과 대비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하게 모은 은퇴 자산 정말 열심히 모으신 거잖아요. 근데 원금 보장 상품이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도 있고요. 심지어 진짜 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몽땅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들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령자들의 금융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조사에 따르면은요. 40, 50대 금융사기를 당한 사람의 비율이 3.5% 정도인데요. 60대로 가면 이 비율이 5.7% 이상 높아진다고 하네요. 이 60대 중에 사기를 당할 뻔한 사람의 비율은 27%나 되는데요. 27%? 네. 이 통계에 따르면 60대 10명 중 3명이 금융사기를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통계 자료라는 게 신고가 접수된 수치인 거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안 하신 분들 얘기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금융사기에 노출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40대에는 약 2,300만 원인데 50대로 가게 되면 약 9천만 원으로 평균 피해 금액이 4배 급증하고요. 60대에는 무려 1억 1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이 서울 경기 쪽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60대 가구주 약 4억 원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60대의 금융사기를 당하게 되면 순자산의 3분의 1을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60대에는 금융사기 피해 건수도 늘어나고 피해액도 커지는 거다라는 건데 60대 이상인 분들이 특히나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는 원인이 뭘까요? 아니 아무래도 세상을 더 오래 사셨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도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60대 이상인 분들이 사기를 잘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조바심 때문입니다. 자녀 뒷바라지도 하셔야죠. 부모님 봉양도 하셔야죠.
모아놓은 은퇴 자산은 많지 않은 데다 자신의 또 건강 상태는 너무 양호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은퇴 자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시겠죠. 사기꾼들의 말에 귀가 얇아지고 흔들리기 쉬우신 거죠. 더군다나 본인 말고는 상의를 잘 하지 않으세요. 이게 숨어있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100세 시대인데 은퇴가 너무 빨라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일찍 사회에서는 이제 밖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내몰리고 그리고 또 내가 봉양하고 내가 자금을 들여야 되는 그런 곳은 또 너무 많고 그렇죠. 나한테 또 모아져 있는 돈은 너무 적고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또 네. 건강한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데 일을 시켜주는 곳은 또 너무 없고 거기다가 또 내가 이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해야 되지? 맞아요. 네,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50대 이후에는 또 거기다가 퇴직을 하면서 목돈이 생기는 시점이다 보니까 피해 금액이 그래서 늘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60대 전후 수입은 거꾸로 줄어들지만 음. 퇴직금을 정산받으시거나 사업 준비자금 혹은 자녀 결혼자금 같은 목돈은 만기가 돼서 오히려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죠. 이 시기에 금융 사기의 주된 표적이 되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은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좁아지게 되는데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고 심적 외로움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심리적인 틈새를 사기꾼들, 특히 지인들, 주변에 나쁜 마음을 갖은 지인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 그렇죠. 잡아가야 돼요, 다. 요즘에 또 투자 상품들이 워낙 복잡한 게 참 많습니다. 여전히 생소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금융 상품이 많은 것도 한몫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금융 지식 측정 결과를 보면요. 60대 평균 금융 주식은 40, 50대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긴 하는데요. 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금융 지식은 예상과 달리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에 대해서 적당히 하는 분들이 사기를 더 잘 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분들보다는 적당히 적당히 아는 아는 분들이 더 위험하다. 의외네요. 굉장히 의외네요. 그죠? 송수현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미국의 투자자 보험 교육 재단에서도 50대 후반의 금융 지식과 투자 경험이 풍부한 남성이 오히려 금융 사기에 가장 잘 걸려든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리적인 조바심과 자금력, 투자에 대한 섣부른 자만심, 거기에 전측 뇌섬엽이라는 부위의 기능 저하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군요. 전측 뇌섬엽.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사실 뭐 전두엽, 측두엽 뭐 이런 부위는 우리가 흔히 들어봤는데 전측 뇌섬엽 여기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뇌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이 부위의 기능은 믿을 만한 사람의 얼굴인지 처음 보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아니면 사기꾼의 얼굴인지를 순식간에 판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과학 실험을 해보니까 이 부위가 나이가 55세가 지나면서 쇠퇴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용할 수 없는 얼굴을 판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친절한 모든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좀 재미있는 결과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노안으로 시력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 알아보는 눈 이런 것까지도 좀 흐려지고 나한테 잘해주면 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유 슬프다 아유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법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평소 알고 지던 지인이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1년에 15% 고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하는데 주디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투자를 하시겠어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믿어야죠. 조건은 이렇습니다. 조금만 해봐도 되고 나중에 좀 수익이 좋으면 더 크게 해도 되니 그럼 조금만 믿고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네, 믿어야죠. 지인이잖아요. 이렇게 금융사기는 저 당한 겁니까? 당하신 것 같은데요. 아, 당하실 그래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군요. 네. 전축 뇌섬엽이 벌써 예. 이렇게 금융사기는 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친한 사람한테 소개를 받아 권유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적절한 시기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일단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1332번으로 전화해서
금융감독원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 이수환 전문가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한테 터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네. 이 말씀이 되게 맴돌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항상 혼자 판단을 하고 누군가한테 터놓고 얘기를 못하고 야 이거 믿을만 할까? 이런 얘기 못하시고 자녀들한테도 사실 이런 얘기를 잘 못하시거든요. 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많이 터놓고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심쩍고 미심쩍다 싶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상담해 보시고 이거 괜찮은지 그럼 그쪽에서 믿을 만한 곳인지도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상담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혹시 돈을 송금 등의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지체 없이 경찰서로 신고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2차, 3차 피해도 막을 수 있고요. 금융사기는 일단 피해를 보고 나면 돈을 돌려받기 힘들고요. 피해자가 피해 규모를 조절하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명심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고수익 확정, 희소성 강조, 유명 회사나 유명인 사칭하면서 투자를 유도할 때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네. 물론 요즘 세상이 워낙에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고수익이 나는 상품들도 있어요. 내 건 그렇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내가 사기꾼의 감언이설에 속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이 두드려 보시고 건너셔야 됩니다. 금융사기인 것 같다 의심될 때는 금융감독원 무료 민원 상담 전화 1332번으로 전화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은 가정경제 전문가분들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나오신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용한 정보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두 분 전문가님이 여러 가지 가정경제로 인한 고민, 노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신 사례와 함께 하겠는데요. 방송에 맞게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남편이 저랑 동갑인데요. 직장에서 30년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제 아들과 딸은 최근 1, 2년간 나란히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한 상황입니다. 아이들 결혼 자금은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해 주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저희 부부 은퇴용 현금 자금을 은행하고 보험사에 각각 1억씩 가지고 있다가 올해 4월 남편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제가 SNS에서 안전하게 매월 이자를 받는다는 주식 리딩방을 알게 돼서 고민 끝에 우선 1,0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나중에 추가로 입금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불과 며칠 만에 이게 사기 범죄인 걸 알게 돼서 현재 금융사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저 같은 피해자들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은 되는 것 같은데 다행히 추가로 입금할 자금은 지킬 수 있었지만 은퇴자금 1,000만 원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돈키호테 방송에 저와 같은 5, 60대에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 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셨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이전에는 주식 투자조차 경험이 없었던 주부분인데요. 이 주부분은 제 고객이셨어요. 몇 개월 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셔서 새롭게 공부를 하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딘가 의심스러우셨는지 저에게 입금을 하셨다고 계좌 화면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 보내주신 계좌 화면이 국내 계좌가 아니라 네. 영국에 있는 모 유명 자산운용사와 이름이 비슷한 금융회사였어요. 이름이 비슷한. 맞습니다. 상호로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계좌 출금이 당분간 안 된다는 점도 수상했어요. 다만 고수익으로 늘어난 계좌 일정 금액을 넣었더니 이 금액이 2배가 됐다는 계좌 화면이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있다고? 라는 뭔가 의심이 될 만한 게 있어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괜찮은 건가 싶어서 나중에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이미 일은 다 벌어지고 나서 전문가분께 이거 괜찮은 거죠? 이렇게 해서 캡처를 해서 보내주신 건데 그렇죠. 하기 전에 보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행인 건 조금만 투자를 하신 상태에서 일단은 물어보신 거여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하네요. 그죠? 네, 정말 운이 좋은 경우였죠. 주식으로 고수익을 올려준다는 SNS에 현혹돼서 한방 투자를 결정하셨지만 다행히 미리 확인하시고 추가 송금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주식 관련 사기 집단은 송금이 되지 않자 SNS에서 바로 연락을 끊었고요. 언니 동생 하던 지인 분이셨는데 언니 동생 하던 지인이었어요? 맞아요. 와 진짜. 얼마나 오랜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고 간 카톡 내용을 보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야. 외국의 주식 계좌 화면 또한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만들어진 사이트였습니다. 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뭐 그래도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셔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저축하고 정말 젊어서도 많은 일들을 겪으시면서 꾸준히 모아오신 돈이잖아요. 은퇴 자금이니까요. 정말 한순간 한방 재테크라고 하죠. 고수익 주식 사기. 여기에 현혹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은퇴를 준비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40대, 50대, 60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은퇴를 할 수 있을까? 주의해야 할 팁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0대, 50대, 60대 모두 먼저 현재 본인의 자산을 순수하게 점검하고요.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높은 수익을 준다는 말에 위험한지도 모르고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한방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순수 내 자산을 이용해서 월소득 즉 연금 지원을 확보하는 인출 전략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미리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 돈 어떡하지 하다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 어떻게든 고수익을 올리고자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지 않도록 미리부터 순수하게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를 꾸준히 파악을 해놔야지 나중에 이런 곳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내 자산을 먼저 맞습니다. 알아야 된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천천히 인출 전략을 만들어 연금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내 자산을 소형 부동산에 투자해서 매월 월세를 받는 것도 보험사 연금에 가입해서 꼬박꼬박 월급처럼 받는 것도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매월 필요한 만큼 현금을 빼서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본인의 기존 공적연금, 국민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각자 직업에 따라서 다른 용어지만 그 액수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 모두 고려할 연금 재원입니다. 사실 이거 진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노후에 정말 소득이 끊겼을 때 매달 꾸준히 생길 만한 돈이 어디에 있고 얼마씩 생기지? 미리 체크해 봐야 되는데 땡땡땡땡 왜 안 할까요 우리? 그러니까 왜 안 할까요? 나 왜 안 하고 있지? 왜 안 할까요 전문가님들? 너무 답답하고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족할 게 뻔하니까. 네, 아예 그냥 시도조차 못 하시는 거죠. 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생각보다 그리고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도 많았었습니다. 월화수목금 업무하고 주말은 쉬어야 되니까 저 안 생각 못 바빠요. 하시는 거죠. 저 안 바쁜데 왜 그러죠? 반성 좀 해야겠다 진짜.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고려할 때 네.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주변에 내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본인의 나이를 좀 인정하시고 조바심과 심리적 빈틈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믿을 만한 전문가를 지정해서 반복 상담을 받아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주변에 보험사나 증권사, 주거래은행 이런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상담 받으시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연금 상담 잘 해주시거든요. 꾸준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는 건 드릴까요? 그 비용이 들지 않는 상담 중에 국민연금 상담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내가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이라고 하죠. 네. 노령연금액이 얼마 있는지 금액을 먼저 확인하러 갔다가 이 연금을 앞당겨 받는 방법이나 조금 늦춰서 그렇죠. 낸 돈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두 분의 진심이 되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꼭 안 받아도 좋으니 제발 미리 체크를 해 보셔라라는 그 진심이 되게 느껴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그렇게 상담을 받으시고 2차, 3차로 이렇게 반복 다른 분들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한 3분 정도 상담을 이렇게 받아보시는 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실제로 현장에서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실제로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 많이 만나 뵈시잖아요. 실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나서 노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바뀐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 보실 것 같은데 어때요? 뭐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해보니 연금을 많이 확보 못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바로 보장성 보험을 좀 과하게 가입하신 건데요. 그죠? 과도한 보장성 보험 가입으로 보험료가 많이 나가게 되면서 연금 준비는 이제 생각도 못하게 되시는 거죠. 과하게 나가고 있는 보험료만 좀 잘 잡아도 연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보험료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지, 보장의 구멍은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왜 보장성 보험이 저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럽지만 아까 저희가 한방 재테크도 얘기하잖아요. 그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이 보험이 연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보험이 오히려 나에게 연금이 될 수 있다. 예, 예를 들면 암진단금을 3억 원 정도를 가입을 해요. 그리고 나는 10년 안에 암진단 받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노후자금 3억 원 마련하기 힘든데 오히려 이 보험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꾸준히 지금 힘들지만 보험을 가입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보장성인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좀 바로잡는 게 필요하고.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보험에 대한 부분은 내가 겁이 나게 되면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노후 연금 준비는 10년, 20년 뒤에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보다는 지금 당장 투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아요. 2024년 벌써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그렇죠. 1월 시작됐다고 벌써 까치 막 이랬던 게 엊그제잖아요. 근데 진짜 10월 24일입니다. 와, 언제 10월 됐지? 저희 10월 됐다고 어머 잠시 후면 우리 며칠 있으면 또 10월의 마지막 날에 뭐 이런 노래 틀어야 돼요. 막 이랬는데 이제 눈 내리겠어요. 뭐 이랬는데 진짜로 10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와요. 시간 참 빠르고요. 세월 참 빠릅니다. 우리 노후 대비는 먼 미래의 일이야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 아마 내가 제일 잘 알 텐데 그래서 더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네. 그러면 연금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선 전문가님.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연금이 1, 2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을 꾸준하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연금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가 정답입니다. 얼마 전에 상담한 사례가 기억이 났는데요. 4인 가족이시고 보장성 보험료에만 110만 원을 납부하고 계셔서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연금 준비를 생각도 못하고 계셨던 가정이었어요. 생활비가 모자라서 약관 대출도 많이 받은 상태셨고요. 보장 분석을 해보니 보장 내용도 조금 좋지 않으셨습니다. 예. 생활비가 모자라서 약관 대출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허덕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사실 노후 대비까지는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했고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드렸고요. 이 과정에서 약관 대출은 자연스럽게 상환이 되셨죠. 예, 그래서 보험료도 1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에서 50만 원을 지금 아꼈고 약관 대출 이자가 나가던 게 10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6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셨으니까 그렇죠. 이 돈으로 연금과 비상자금까지 준비를 해드렸고 이렇게 새는 보험료만 잘 잡아도 연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도 최근에 상담드린 70대 초반 부부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요. 두 분이서 보험료를 약 60만 원 내고 계셨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셨는데 원래 60만 원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를 빼면
생활비가 부족해 힘들게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4세대 전환 실손 제도를 통해 실손 보험에서만 부부 합산 약 1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중복 가입한 운전자 보험, 그때까지 운전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운전자 보험 등을 찾아내서 보험료에서 25만 원을 절약했는데요. 이 부부는 연세가 있으셔서 이 돈으로 은퇴 준비를 할 수는 없었지만 생활비로 쓰셔야 되니까 매월 아낄 25만 원이 곧 은퇴 자금이 된 거죠. 25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 점검 한 번 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은퇴 생활비를 얻게 돼서 너무 기뻐했던 고객 얼굴이 생각납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긴 안목의 은퇴 준비를 제발 단기간에 혼자 결정하지 말자. 둘째, 한방 재테크는 없다. 눈은 멀어도 손은 무겁게. 네. 송세원 전문가님, 이수환 전문가님 오늘도 찬란한 노후를 위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